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대봉아빠 은무입니다. 오늘은 실내가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차량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촬영한 이유가 제가 저번에 홈플러스에 갔다가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량용 오토 슬라이딩 거치대인데요. 충전도 자동으로 되고 핸드폰을 얹어 놓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서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그 거치대를 쓰고 있는데, 일단 거치대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 같은 경우는 핸드폰 올려서 이렇게 손으로 닫아내고 풀 때는 버튼을 눌러서 빼는 형식이었는데, 원터치식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편하긴 한데 가로 모드로 핸드폰을 올려놨을 때 이렇게 고개가 처지는 현상이 있었고, 또 차량에 대시보드에 너무 가까이 붙다 보니까 충전 단자를 일일이 연결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차량 편의를 위해서 이런 용품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토 슬라이딩 그리고 핸드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무선 충전형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들을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싼 것은 싼 대로의 장단점, 비싼 건 비싼 대로의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게 좋긴 한데 저한테는 사실 필요 없는 기능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가장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쓰는데도 불편 없는 그런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며칠 전에 홈플러스를 갔는데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이 어떤가 하고 살펴봤는데 리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막상 딱 봤는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부터 보시죠. 자, 먼저 보여드릴 제품, 여기 보시면 크레트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자기인식 고속 무선 충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인식 감지 방식이다 보니까 손이나 움직임이 아닌 핸드폰을 거치하여야만 센서가 작용됩니다 라고 써있네요. 제가 이 무선 충전 거치대를 알아보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션 감지는 피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거치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까이 손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은 운전하다가 팔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펴보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거리가 짧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인식 감지 방식, 이걸 보자마자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죠. 제품 스펙 같은 경우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죠.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을 하려면 퀵차지 2.0에서 3.0을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간 김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퍼링 퀵차지 3.0 고속 충전기 라고 써있네요. 이 제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V, 24V 전차종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퍼링 퀵차지 2.0과 3.0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는데, 2.0 퀵차지를 지원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0%에서 60%까지 충전을 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3.0 퀵차지를 지원하는 제품은 0%에서 70%까지를 30분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기기는 이쪽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도 5V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드 램프라고 보이죠? 이렇게 야간에도 밝게 보일 수 있으면 포트 위치를 확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야간에 찍어보고 어떻게 보인다를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열어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박스고요. 5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 2포트짜리, 그리고 이렇게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무드 램프가 들어가 있네요. 2포트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부터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구매를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인식 방식, 자기인식 모션 고속 무선 충전기. 이건 진짜 어렵네요. 크레트리에서 나왔죠. 이 제품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영어하고 중국어로 써있습니다. 제품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묵직한 편이긴 한데 무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겉에 박스를 읽어봤을 때
얘는 두 가지 방식의 거치대를 준다고 써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송풍구 방식,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송풍구를 잡아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제 차 같은 경우는 꼽을 수 있구나. 저는 송풍구보다는 대시보드에 넣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잘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대시보드 흡착식인데, 요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빼면 길이를 연장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더 긴 길이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긴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여 볼까요? 이게 힘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놓고 힌지 끝에 힘을 주면, 제가 힘을 줘서 내리는데도 꽤 잘 버티네요. 이 정도면 핸드폰 하나 정도는 충분히 무게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태블릿까지도 문제없이 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크기로 봐서 태블릿은 안 될 것 같고 핸드폰, 어떤 핸드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과연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쓰더라도 잘 잡아줄까 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카드를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편인데 이 카드를 넣어놓고도 충전이 잘 될까, 발열은 없을까 하는 게 제일 큰 의문이었습니다. 요거는 사용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탈착을 하고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자, 설치를 다 하고 왔습니다. 설치를 다 하고 왔는데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진 않았어요. 굉장히 쉽고 제품 되게 튼한 것 같아요. 요거 핸드폰을 직접 올려볼 건데, 일단 시동을 켜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켜게 되면 이렇게 제품이 윙 하고 열리는 걸 볼 수 있네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쪽에 보면 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열리고 닫힙니다. 소음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드릴까, 그냥 너무 단단하지 않은 바닥에 진동으로 해놓은, 매너 모드로 해놓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약간 윙 하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소리랄까요? 거슬리지 않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모션 인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제품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올려놓을 건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안 쓰는 와이프 핸드폰인데, 요 갤럭시 노트 8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제품을 이렇게 얇은 케이스를 올려놨을 때랑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올려놨을 때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핸드폰의 충전량은 40% 정도 되고요. 거치대 올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잡아주네요. 네, 무선 충전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잡혀 있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핸드폰 크기마다 잡아줄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착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다시 닫히는데, 핸드폰 거치 상태는 매우 양호해요. 힘을 줘도 변형되거나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쪽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도 약간 논슬립 재질의 고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미끄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버튼이 있어서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충전량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케이스를 이제 두꺼운 걸로 바꿔서도 동일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상태가 됐고요. 이 안에는 지금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충전되는지 볼게요. 네, 조종했더니 잡네요. 충전은 동일하게 고속 무선 충전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평상시에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조금 이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제품이 두껍다 보니까 빠질 것 같진 않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로 모드로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가로 모드에서 변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모드 상태고요. 힘을 줘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을 뭐 무리하게 세게 주고 있진 않지만 너무 두꺼운 걸 사용했을 때는 여기 논슬립 고무 쪽이 좀 너무 가까이 잡다 보니까 약간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케이스를 너무 두꺼운 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혹시나 거치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이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통 운전자의 시야가 정면을 바라보고 또 옆으로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너무 아래쪽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시보드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제품이 높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다가 내비게이션, 정면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시야가 되니까 안정성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송풍구 거치를 하실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시야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야가 매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구동을 하다가 단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시동을 끄게 됐을 때는 핸드폰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시동을 끄자마자 과연 반응을 할지 볼게요. 시동을 끄고 터치를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힘으로 빼야 되니까 시동을 끄기 전에 핸드폰을 빼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봉아빠의 제품 리뷰를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도 되지만 우연찮게 마트에 갔다가 제품을 보게 됐고,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될까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 제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크레트리에서 나온 자기 인식 모션 고속 무선 충전기. 어렵네요. 제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쓰기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